자, 이번에는 자료형과 연산자의 기초적인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맛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한 코드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지금은 데이터 입출력에 대한 기초 개념을 잡고 간다라는 부분이라서 정말 최소한의 부분만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료형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료형이 뭐냐면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게 되면 투명한 그 플라스틱 컵에다가 음료를 담아주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켰다라고 하면 그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담으면은 난리가 나겠죠. 우린 그때는 이제 그 따뜻한 뜨거움을 견딜 수 있는 종이에다가 담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담을 거고 얼마나 담을 건지를 따로 정의하는 규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기본 자료형은 별도로 우리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자료형을 이야기를 해요. 가장 크게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나뉩니다. 정수와 실수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저장할 때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CHAR부터 볼게요. 요건 1바이트 공간을 가집니다. 1바이트가 어느 정도 공간인지는 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그냥 1, 단위가 1바이트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문자 하나를 저장하는 데 사용이 돼요. 실제로는 정수형으로 내부적으로는 동작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ASCII라는 용어를 잠깐 들었죠. 이 ASCII 값이 정수 형태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short라고 있습니다. 자, short은 작은 정수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얘는 공간이 2배죠. 2바이트를 사용합니다. 자, 그 정도 크기를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데이터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int라는 개념이에요. int는 2에서 4바이트 정도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는 4바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자, 그 다음이 long입니다. long은 int보다 더 큰 정수를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4에서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진짜 4 아니면 8바이트를 가집니다. 이 차이는 이 아래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long이 2개 붙어서 lo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얘는 long보다 더 큰 정수를 저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 얘는 무조건 8바이트보다 큰 8바이트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뭐 CHAR이라든지 이제 short 같은 경우에는 1, 2 고정인데, int랑 long 이런 것들은 뭐 2에서 4, 4에서 8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왜 이렇게 되냐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C 언어가 가지는 이식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컴퓨터가 64비트라든지 뭐 32비트라든지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었는데, 옛날에 컴퓨터가 한창 이렇게 발전되던 시기에는 이 각각의 시스템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비트 단위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 단위에 맞춰서 이 C 언어를 구동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 자료형의 순서 정도, 여기 아직 나와 있죠? 이 크기 순서 정도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좀 유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서 사용하던 그것들이 그대로 이리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int는 그냥 4라고 알고 계시고 long은 8이라고 그냥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뭐 문제가 틀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 크기 순서만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실수형이에요. 자,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을 포함하는 실수를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5 같은 경우에는 int이기 때문에 정수형 자료형에 저장이 되고요. 5.0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실수형이기 때문에 실수형 자료형에 저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플롯과 더블이 있는데, 더블이 기본값이에요. 얘는 4바이트, 얘는 8바이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게 기본값이잖아요. 요게 단 정밀도, 배 정밀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간단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이 위쪽에 있는 건 소수점 한 8자리 정도? 소수점 이하 8자리 정도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더블 같은 경우에는
15자리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용할 때 뭐 소수점 많아봐야 한 두세 자리 사용을 하는데 왜 15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요 더블이 공간도 큰데 기본값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C 언어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요 소수점 연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기본값으로 가져요. 일단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건 다른 영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기본값이 더블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생 자료형이 있어요. 기본 자료형을 가지고 파생되는 자료형이란 뜻입니다. 이 배열은 이 동일한 자료형이 연속적으로 모여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동일한 자료형. 예를 들어서 int면 int 데이터, int 종류의 데이터가 여러 개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int 2개 있고 뭐 shoot 2개 있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더블형이면 더블형 여러 개, 플롯이면 플롯형 여러 개의 데이터가 연속된 공간에 저장이 된다. 요걸 배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수에, 보통 이제 변수라는 개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그 저장을 하게 되는 위치 개념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박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박스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안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박스에 이름이 따로 있을 거고요. 이 박스에 위치가 있을 텐데 이 위치 값을 저장을 따로 할 수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포인터라는 개념이라고 나중에 자세하게 배워요.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함수는 일단 특정 작업을 수행한다 정도, 우리가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코드가 전혀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해진 약속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고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은 종류만 보는 거니까. 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자료형은 아까는 기본 자료형이었는데 여기서는 사용자가 직접 따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구조체, 서로 다른 자료형의 변수를 하나로 묶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형을 묶는 거잖아요. 자, 구조체는 서로 다른 자료형을 묶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다루기가 조금 번거롭겠죠. 그냥 배열보다는. 그런 개념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공용체는 여러 변수가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 그냥 집에서 거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실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으면 A만 쓰는 게 아니라 B도 쓰고 C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쓰고 있는 동안은 B가 그 공간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열거체는 정수값에 이름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수가 1, 2, 3, 4, 5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오류 코드라든지 어떤 코드를 정의할 때 1번 코드, 2번 코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이름을 딱 짓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 전자기통 오류, 뭐 이건 전자계통 오류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제 환풍계통 오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놓으면 훨씬 더 관리가 쉽겠죠. 그런 것들을 열거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자료형의 개념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연산자는 하나하나를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는 건 아니고 연산자를 배울 때 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을 먼저 짚어갈 거예요. 연산자는 어차피 한 번에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때그때 하나하나 볼 건데 일단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연산자랑 피연산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설명 안 해도 괜찮겠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적어놨는데 연산자 우선순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계산되고요. 이거보다 괄호 안에 있는 게 먼저 계산되고 이 개념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개념이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괄호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산술 연산자 중에서도 곱하기 나누기 요건 나머지 연산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선이고 요게 그 다음이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단항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항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조금 더 빨리 연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곱하기 5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4하고 5를 먼저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나요?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4를 5번 더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죠. 뭐 결과는 똑같겠지만 식이 좀 복잡해질수록 그 디테일한 차이 때문에 정답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4라는 값과 마이너스라는 요 단항 연산자가 숫자 하나를 가지고 연산하는 단항 연산자가 먼저 우선순위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뭐 관계라든지 논리라든지 할당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선순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괄호 곱하기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순서에다가 단항 연산자가 우선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산의 결합 방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2, 3, 4를 더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걸 다 더할 수 있어요. 한 번에 9 결과가 바로 나오죠. 컴퓨터는 빠르기는 하지만 절대 한 번에 계산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2개씩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그러니까 3, 4를 먼저 더하게 될지 2, 3을 먼저 더하게 될지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고민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산술 관계 연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2하고 3을 먼저 더하고 그 결과랑 4를 더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이 된다라는 거고요. 단항 또는 할당 연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4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진행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이 디테일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이 언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요거를 판가름을 합니다. 꼼꼼하게 좀 봐주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형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형 변환은 묵시적이라는 건 이제 말 없이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고요. 명시적은 우리가 지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컴파일러가 C 언어의 번역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더 넓은 범위의 형태로 변환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int, 코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더블 두 가지가 있죠. 자, int는 4바이트고요. 정수입니다. 그리고 더블은 8바이트고 실수잖아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럼 요 두 개의 값을 더한다라고 하면 정수와 실수를 더한다. 자, 그러면 정수 형태로 또는 실수 형태로 요 값이 바뀔 겁니다. 타입이, 결과가 나오긴 할 테니까요. 그러면 정수가 조금 더 정밀한가요? 실수가 정밀한가요? 실수가 정밀하죠. 실수는 소수점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크기도 커요. 그러면 요 정수 더하기 실수의 결과값은 무조건 실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5.0이라고 한다면 얘는 결과가 10이 아니고요. 10.0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묵시적으로 형 변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명시적 형 변환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int 해놓고 여기 100하고 3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100 나누기 3을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몰래는 33.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100 정수죠. 그 다음에 3 정수예요. 같은 타입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같은 타입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33이 결과로 나와야 돼요. 소수점 표현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산하기 전에 먼저 형 변환을 따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이라는 값에다가 이 더블을 붙이게 되면 이 100을 더블형으로 바꾸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누기 3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방금 봤죠. 이 나누기보다 이 단항 연산이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이 100.0으로 바뀐 상태에서 100.0 나누기 3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도 실수 나누기 정수기 때문에 실수로 결과가 나오겠죠. 이 개념을 익혀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